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라는 황인숙님의 작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부터 의지가 느껴져요. 나는 뭐뭐 할 거야 라는 의지. 근데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고양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바람을 이야기할 것 같죠? 소망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총 2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1, 2연 다 읽어본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화자의 의지를 여기 리라라는 어미를 통해서 의지를 강조한다 라고 하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고양이는 어떤 삶인데, 어떤 고양인데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어 할까요? 한번 보죠.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잘잘 음성 상징을 통해서 고양이의 생기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에요. 윤기가 흐르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이러한 윤기 흐르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다음에 사뿐사뿐 뛸 때면 또 음성상징어가 나왔네요. 커다란 까치 같고 사뿐사뿐 뛰어다니고 싶은가 봐요. 공처럼 둥글릴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그러면 까치같이 뛰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까치같이 뛰고 싶은 모습은 민첩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공처럼 둥글릴 줄 안다. 둥글둥글하게 사는 원만한 성격, 즉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는 텐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텐마루는 부정적인 공간이에요. 원래 고양이들은 집고양이들은 이런 텐마루에서 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거부하는 거죠. 사기 그릇에 우유도 할지 않으리라. 사기 그릇 이렇게 사람이 주는 밥은 먹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화자는 사람의 보살핌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소망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가시덤불 속을 누벼 너른 들판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너른 들판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네요. 지향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은 넓고 또 가시덤불이 있는 곳, 즉 시련은 있지만 자유는 있는 곳, 시련과 자유가 있는 곳, 그런 공간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시련을 견디면서 자유롭게 살리라 라는 화자의 의지죠. 그러니까 집고양이가 아닌 야생고양이, 다시 말해서 야생의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죠.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자유를 억압당하느니 차라리 시련이 있을지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 화자의 의지를 리라라는 동일한 종결 어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네요. 운율도 형성하겠죠. 거기서여서 거기는 가시덤불 속 너른 덜판서 들쥐와 뛰어놀리라. 들쥐와 고양이가 어떻게 뛰어놀죠?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에 맞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는 화자네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또 음성상징어 참새떼를 덮치리라. 일반적으로 고양이가 참새떼를 덮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건데, 따라서 이 참새떼는 화자의 큰 포부, 화자와 동일시 되는 대상이 바로 고양이니까요. 화자의 큰 포부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놀라 후다닥 달아나겠지. 또 음성상징어. 그래서 그들은 참새떼겠죠. 하하하 폴짝폴짝 뒤따르리라. 아주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밝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네요. 밝은 분위기 하하하를 통해서 밝은 분위기 형성하고요.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그러면 큰 참새만 잡겠대요. 꼬마 참새는 아직 어리니까. 아직 어린, 즉 연약한 존재에 대한 연민이 있네요. 그리고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툭 건드려 놀래주기만 하리라. 와,
그 다음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한가 화자의 큰 포부. 지금까지는 1년이었는데 요 1년은 이음과 어떻게 다른지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윽고 해는 기울어. 이윽고니까 뭐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 주네요.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 했는데 지금 해는 기울었으니까 밤이죠. 그럼 이전까지 1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낮이라는 시간이었네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바람이 스산하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화자가 겪을 시련, 즉 고양이가 겪을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들쥐도 참새도 가버리고 들쥐랑 같이 논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새끼 참새랑 같이 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자기들의 안식처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시간은 뭐야? 화자가 느끼는 고독의 시간이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 정말 고독의 시간. 그러니까 어두운 벌판은 부정적인 공간이 되겠네요.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디로 돌아가지 않아요? 집고양이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안락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집고양이들은 주인들이 주는 밥만 먹죠. 어떻게 표현했어요? 텐마루 위에서 졸면서 사기 그릇에 우유를 핥아 먹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유가 있지만 바람, 어두운 벌판을 걸어가야 하는 시련을 참고 견디리라 라고 다짐하고 있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자유롭고 포부가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 어둠을 핥으며 낯가리를 찾으리라. 어둠을 핥는다라는 것은 고독을 견디며 라는 뜻이죠. 어둠 속에서도 낯가리는 아마도 자신이 머물 공간이 될 거예요. 자신이 머물 공간. 원래 낯가리가 지푸라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자겠다는 얘기죠. 야생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죠. 야생의 삶을 받아들여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는 태도예요. 그 속은 아늑하고 집단 냄새 훈훈하겠지. 그 속은 어떤 속이에요? 바로 이 속이겠네요. 그죠? 낯가리 속, 자신이 마련한 잠자리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생의 삶에서 느끼는 아늑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훌쩍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라고 했는데 깊이 웅크릴수록 크게 뛸 수 있으니까 큰 포부를 다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 그죠? 미래에 대한 기대, 야생의 삶에 대한 기대. 혹은 거센 바람과 함께 찬비가 빈 벌판을 쏟아낼지도 몰라. 그러니까 거센 바람도 부정적 상황이고 빈 벌판도 부정적 상황이지만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죠. 이런 시련도 달게 받겠어 라는 태도.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 걸이라는 예상. 그러면 그래도 난이니까 이런 시련이 오더라도 나는 의지를 꺾지 않을 거야. 그러한 다짐이 되겠죠.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다짐. 나는 꿈을 꾸리라. 어떤 꿈이요? 야생의 꿈. 놓친 참새를 찾아 밝은 들판을 내딛는 꿈. 놓친 참새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죠. 아까 큰 참새를 잡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밝은 벌판을 달리면서 꿈을 꾸겠다라는 것이니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이 고양이를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시인데 고양이를 통해서 시련이 있더라도 자유롭고 생기 있는 삶을 상상하고 소망하고 있죠. 따라서 정서와 태도는 희망적이고요.
의지적인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상황,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참고 노력하겠다는 의지적 태도. 따라서 주제는요.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야생의 삶을 자, 텐마루와 사계그릇. 이것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 삶이고 가시덤불 너른 덜파는 야생의 자유로운 삶을 의미하니까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서 혹은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서 화자의 바람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요. 음성상징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죠.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생기 있는 고양이의 모습을 생생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뭐뭐하리라 라는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네요. 또 시상전개 방식이 낮에서 밤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시상전개 방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시는 이게 다예요. 자, 화자는요. 고양이를 통해서 화자의 바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정리되는데 1연은 낮의 고양이의 모습, 2연은 밤의 고양이의 모습인데 이 고양이를 통해서 화자의 바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화자의 바람이 뭐예요? 야생의 삶,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야생의 삶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것을 음성상징어와 뭐뭐하지 않으리라 라는 뭐뭐하리라 라는 종결어미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또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